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이제 뉴런과 신경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뉴런의 구조와 기능,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인 뉴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뉴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조금씩 다르고 위치하는 것도 좀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걸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의 구조, 그래서 뉴런을 기본 세포로 가지는 그 전달 경로인 신경계 전체를 좀 볼 거고요. 그 신경계 전체의 구조와 기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요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2시간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중추신경계 만들기 부분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부록을 이용해서 또 한번 만들기를 할 건데, 그래서 색연필, 색펜 또 다음 시간에는 준비를 꼭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150페이지, 그 다음에 151, 그 다음에 152페이지 조금 이렇게 3페이지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활동지랑 같이 정리를 좀 해가면서 할 거니까 선생님이 화면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지금 책하고 활동지 옆에 같이 펴놓고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부터 1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0페이지, 여기 도입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해서 선생님이 영상으로 지금 보여주진 않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첫 번째가 풀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어 문장 해석을 하는데도 잘 안 된대요. 여러분은 잘 하는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를 보고 체험학습에 갔나 안 갔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아이들은 모두 지금 중추신경계 중에 뇌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뇌 중에서 판단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대뇌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뇌는요, 대뇌 말고 또 다른 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우리가 신경계 전체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신경계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구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거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며 여러 감각 정보를 종합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온몸의 조직이나 기관을 연결하여 그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 자, 영상 잘 봤습니까? 자, 오늘 할 내용 이게 다예요. 그래서 신경계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구성되는 거는 또 어떻게 분류를 하고, 또 각각 어떻게 분류하고, 그랬을 때 걔들의 구조는 어떻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제 요 얘기입니다. 자, 150페이지 그 농구하는 애 그림 있는데 그거 보면서 지난 시간 우리 말에 한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같이. 자, 150페이지입니다. 자, 활동지랑 같이 볼 거예요. 활동지 그림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지금 농구하는 애 그림 있죠. 근데 글씨가 조금 작아서 여러분들이 크게 적어놔도 좋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신경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눈다라고 돼 있어요. 뭐? 중간에 축을 구성하고 있는 중추신경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끝과 처음을 구성하는 말초신경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뭐 콩나물처럼 그리기는 하는데 뇌가 있고 척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뇌, 척수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말초신경계는 여기에 이렇게 가지 뻗는 형태로 이렇게 퍼져 있더라라는 얘기가 영상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초신경계는요. 처음에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뉴런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감각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운동신경,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운동신경은 또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운동을 담당하는 체성신경이라는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주로 몸 안에 또 분포하는 자율신경으로 또 운동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율신경은요, 또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면 이런 형태로 자꾸 가지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적어 놓으시고 우리 한번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신경계 중에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신경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추신경계는요, 첫 번째 뇌, 두 번째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 신경계입니다. 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한 소리예요.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컴퓨터에서 얘기하면 중앙처리장치 CPU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경계는 말초신경계, 끝과 처음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그러니 당연히 온몸에 퍼져 있겠죠. 그래서 각 부분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151페이지에 지금 사람 그림 사람 얼굴 나와 있고요. 잘생긴 애 나와 있죠. 그 잘생긴 애 옆모습. 그래서 그 안에 뇌의 반쪽 해서 좀 징그러운가? 반 표면으로 해서 뇌를 좀 세분화해서 얘는 어떤 뇌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 같이 보면서 활동지에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똑같은 그림 활동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활동지에 이제 이 부분 있고요.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구역을 나눠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차례대로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중추신경계는요, 크게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척수 오른쪽 밑에 있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뇌란 얘기인데, 왼쪽, 오른쪽 선생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뇌는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대소, 그 다음에 가운데, 사이입니다. 사이, 간자를 써서 대소, 그 다음에 사이, 간,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척수와 연결된 연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차례대로 정리하면 대뇌, 소뇌, 그 다음에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5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뇌, 가장 큰 뇌죠. 그래서 왼쪽에 있습니다. 좌우 2개의 반구, 반쪽짜리 구가 2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좌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좌뇌, 우뇌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좌우 2개의 반구다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극을 해서 명령을 내리고 복잡한 정신 활동을 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중추적인 뇌, 가장 큰 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에 소뇌, 뒤통수 부분에 있습니다. 뒤통수 부분에. 자, 이 부분은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소뇌가 다른 사람보다 크기가 크고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몸의 자세,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뇌고요. 그 다음에 대뇌, 소뇌 사이 사이에 있는 간뇌는요,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자극과 반응 끝나면 우리 몸에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중추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간뇌는 혈당량, 체온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항상성 유지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뇌는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해주는 중추더라. 항상성 유지의 중추다. 간뇌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간뇌 밑에 보면 말 그대로 우리 얼굴의 중간에 있는 뇌입니다. 그래서 중간뇌. 자, 그럼 얼굴의 중간에 이렇게 주먹을 한번 대볼까요? 양쪽 뭐 귀 쪽에 갖다 대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먹을 갖다 대면 중간에 어디가 가장 가까울까요? 눈입니다. 그래서 중간뇌는요, 눈을 조절해주는 중추다. 물론 대뇌에서 판단을 하죠. 자극이 들어오면 이거 뭐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순간적으로 뭐 공이 날라온다거나 뭐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눈이 이제 나도 모르게 눈이 깜빡거리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살기 위해서 생명활동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눈과 관련된 운동을 조절해주는 중추는 중간뇌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안구 운동, 눈 이제 깜빡하는 거, 그 다음에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거. 요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절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뇌가 아닌 중간뇌에서 눈을 조절해주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뇌 밑에 중간뇌와 척수 사이에 있는 연수는요, 세 가지를 조절하는데요. 기억을 하세요.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소화액 분비를 조절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 활동과 관계된 부분, 운동을 항상 해야 되는 부분. 심장 계속 움직여야 되죠. 호흡 계속 해야 되죠. 밥 먹으면 소화 계속 해야 되죠. 이거를 대뇌에서 판단해서 그때그때 명령을 내리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움직임, 그래서 심장, 호흡, 소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운동은 연수에서 조절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중추신경계 그릴 때 콩나물처럼 그렸죠.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 말고 그 밑에 쭉 뻗어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척수입니다. 척수. 그래서 이 척수는 왼쪽에 뇌와 몸 부분 사이에 있는 통로다. 체크를 해 놓으세요. 통로. 그래서 그 활동지에 보면 적는 부분이 그 척수 부분은 없을 텐데 그 척수 그림 옆에다가 작게 좀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몸 사이의 통로다. 그거 적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척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 이 무조건 반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판단해서 반응하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생명활동과 관계된 반응은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척수에서는 뭐 무릎 반사,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바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반사적인 운동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담당하는 부분이 척수더라. 위치를 한번 보세요. 뇌와 몸 사이라 그랬죠. 그러니 뇌까지 전달되지 않더라도 바로 명령을 내려주니까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움직임을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거 만졌는데 뇌에서 뜨거운 게 왔구나. 그럼 이제 손 떼야지. 이러면 이미 화상 입고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 뜨거운 거 딱 맞으면 뜨거워 하고 나도 모르게 손부터 먼저 떼지는 이런 운동을 우리는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 이거는 척수에서 담당을 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활동지에 지금 바로 옮기세요. 그래서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각각의 위치를 알고 각각의 역할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니다. 중추신경계 우리 얘기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말초신경계 얘기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고 운동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성된다. 그 밑에 보면 또 자율신경은 뭐와 뭐로 구분된다. 그죠? 그래서 요건 분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자 보면요. 말초신경계는 뭐? 감각신경과 처음이죠? 그 다음에 운동신경으로 구성된다. 끝이죠. 그래서 말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운동신경은 우리 몸 바깥에 움직임을 담당하는 몸을 구성하는 체성신경과 주로 안쪽에 분포돼서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절돼야 되는 자율신경 이렇게 운동신경이 또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율신경은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조절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요렇게 구분이 되더라. 요렇게. 요게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요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뭐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서 특징,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면에 체성신경은요, 대뇌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차이를 자율신경이랑 체성신경 요렇게 구별을 좀 해주면 돼요. 자, 나머지는 선생님이 지금 그 활동지 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요, 종합하고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여러 감각 정보를 종합하고 명령을 내리는 말 그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계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 그림에 분류를 하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되는데 중추신경계는 뇌와 촉수로 구분이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요. 대뇌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뇌는 책에 보고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누어져 있다. 자극 해석하고 명령 내리고 복합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뭐 이런 거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뒤통수에 있는 얘 누구라 그랬죠? 소뇌라 그랬습니다. 그죠? 소뇌. 대소. 소뇌. 그래서 요거는 뭐? 운동.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고요. 그래서 자세, 균형, 하여튼 움직임과 관련된 중추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 요거는 소뇌가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얘죠. 요 사이, 지금 말 그대로 대소 사이에 있죠. 여기 좀 숨어 있는데 요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사이.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간뇌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이간. 그래서 혈당량, 체온. 그래서 일정하게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해 준다. 그래서 선생님 뭐 적어 놓으라고 했죠? 항상성 유지의 중추다. 중추. 호르몬 나중에 조절할 때 요 얘기가 또 한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그쵸? 이 뇌에 지금 딱 한가운데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지금 한가운데 있는 눈이랑 가장 가깝네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간뇌입니다. 요 중간뇌는 안구운동, 동공 크기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눈과 관계된 무조건 반사. 책에는 지금 안구운동, 동공 크기 조절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 적읍시다. 무조건 반사적인 운동을 조절하는데 뭐와 관련된?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거. 즉 눈과 관계된 무조건 반사를 조절하는 중추는 중간뇌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수였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중간뇌랑 척수 사이에 여기입니다. 그죠? 요 부분, 약간 볼록한 요 부분이 연수입니다. 자, 연수는 뭘 담당한다 그랬어요? 항상 움직여야 되는 생명활동과 관계된 거.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뭐 심장,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소화에 관련된 중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뇌 판단 없이 바로바로 조절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반사의 중추인데 이거는 뭐? 그렇지. 요 위에와 관련된 무조건 반사입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기침하고요. 그 다음에 재채기하고요. 하품하고요. 요런 것들. 이거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죠? 기침 나는 거, 하품하는 거, 재채기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요거에 또 중추더라라는 거. 연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척수였죠. 척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척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랑 몸 사이에 있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척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그럼 뇌와 몸 사이 통로 뭐 요 정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도 마찬가지 무조건 반사의 중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 중간뇌 연수에서 얘기하는 무조건 반사 이외에 뭐 뜨거 또는 뭐 무릎 나중에 실험할 때 나올 건데요. 무릎 치면 저절로 무릎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반사. 그걸 우리가 무릎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중추,
그런 반사의 중추를 우리가 척수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안 했던 거 척수 구조 잠깐 보면요. 이 척수는 신경이에요. 그럼 다치면 우리 몸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다치면 마비 옵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보호되어 있냐면 척추의 보호를 받습니다. 척추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척추 다치면 허리 다치거나 목 다치고 뼈 다치면 뼈 부러지거나 하면 신경이 건들려져서 마비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로 보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뼈 뒤쪽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요 부분 등 이렇게 만져보면 볼록볼록한 부분 있죠. 요게 이제 등 쪽이고요. 안쪽에 이제 볼록한 요 부분 이렇게 매끈한 부분이 이제 배 쪽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요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 뼈로 보호가 되어 있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요 사이에 이제 요 보라색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쿠션 역할을 하는 완충 작용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뭐 늙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쓰거나 하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디스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세는 평상시에 좀 바르게 해야 되겠죠. 뭘 위해서? 이 척수를 위해서라도 자세를 좀 바르게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중추신경계 정리했고요. 그 다음 말초신경계 갑시다.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구성하는 신경계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은 말 그대로죠. 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감각기관에서의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신경이겠죠. 그 다음에 운동신경계는요.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연합 뉴런에서 준 그죠? 개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합니다. 즉 운동 뉴런이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말초신경계 옆에는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고 그물처럼 퍼져 있더라. 그래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운동신경은 다시 두 개로 나뉜다 그랬어요. 뭐 채성신경과 그 다음에 그렇죠. 자율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채성신경은 그쵸 대뇌의 명령을 받는 애라 그랬어요.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팔과 다리 뭐 또는 뭐 이렇게 다른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걸 우리가 반응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응기로 명령을 전달해서 아니면 반응기로 대뇌의 명령을 반응기로 명령 받아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신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뇌의 명령 없이 조절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명령 없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이 가장 큰 차이라는 거. 자, 그랬을 때 뭐와 뭐로 구별된다고요? 그렇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같은 내장기관에 있는데 둘 다 있어요. 같은 내장기관에 있는데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작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길항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2페이지 영상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해보기 부분입니다. 만화 한번 봅시다. 공포관이다. 귀신의 집이에요. 엄청 무서울 것 같아. 땀을 쫄쫄 흘리고 있어 지금. 무서워서 심장이 눈도 커졌고요. 두근거렸는데 이제 안정이 되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래도 재밌었지?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재밌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운동신경 중에 자율신경 안에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152페이지 제일 위에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작용하는 신경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은 언제 작용하고 부교감신경은 언제 작용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자율신경 중에 첫 번째 교감신경은요, 긴장했을 때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작용합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은요, 반대이기 때문에 그 반대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작용. 그래서 안정화됐을 때, 편안할 때 작용하는 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래서 교감신경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한다고 왔다 갔다 창문 밖에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한테 작용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수업을 본다고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긴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고, 그 다음에 편안할 때 작용하는 신경은 부교감신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대뇌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내장기관에서 알아서 조절해주는 신경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그 공포관 체원 봤죠? 그러면 이제 무서울 때랑 편안해졌을 때랑 어떤 신경이 작용하는지를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랑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등골이 오싹하고 등 뒤가 서늘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체온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흥분하게 되면 손발 등에 땀이 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식은땀이라고도 하죠. 땀이 일반적으로 났을 경우에 이 땀이 기화되면서 기화열로 인한 일시적인 기온, 그 손이나 몸 주변의 온도가 약간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서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상황에 접하게 되면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 동공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발에 땀이 나게 되고 입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그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자, 깜짝 놀랐죠? 자, 이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활동지에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각각 동공의 크기,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운동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교감신경은 언제 작용하는 신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긴장했을 때. 긴장했을 때나 위기 상황에.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와! 했는데 그때 놀랬죠? 그럼 놀래면 눈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확장되겠죠. 깜짝이야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호흡은요. 놀랬으니까 호흡이 빨라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놀랬으니까 심장은 어떻게 될까? 두근두근두근 하죠. 그래서 심장 박동도 빨라질 겁니다. 그럼 놀랐을 때, 놀랐어. 그러면 소화가 잘 될까요? 그죠? 소화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놀랬을 때, 그 다음에 긴장된 상황에서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소화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언제 반대라 그랬죠? 편안할 때라 그랬어. 편안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럼 편안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동공, 편안하고 잠 올 때입니다. 눈 풀리죠, 그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는 축소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요, 천천히, 그죠? 그래서 느려지겠죠. 그래서 억제된다, 느려진다, 천천히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은요, 편안해졌으니까 제 속도대로, 그죠? 느려지겠죠. 그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는요, 당연히 편안하니까 소화 잘 되죠? 그래서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때 우리는 빨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느려지는 상황을 억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상황에 따라서 반대로 작용하는 거구나. 그 반대로 작용하는 걸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 안에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신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경계 전체로 정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정리했는 것까지 활동지 정리해서 사진 찍어서 비밀 댓글로 올려주면 됩니다.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선생님한테 검사 받읍시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